안녕하세요. 산불이 잘 잡혀서 그나마 다행이고요. 허경영 씨가 이 문재인 정부 올해 2019년은 불이 많이 날 거라고 예견을 했었는데 그것이 맞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어쨌든 그 굉장히 센 강풍 같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동영상에 말을 했었잖아요. 언급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저도 굉장히 찔끔 겁이 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일단 산불이 잘 잡혔으니까 다행이고요. 오늘은 제가 그 한국의 요즘 시끄러운 대마를 이용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, 그 대마 때문에 대마를 마약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피우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졌고, 이들이 재력가 집안에 뭐 또는 해외 유학을 했던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. 뭐 재벌 3세라든가.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. 근데 뭐 밴쿠버는 지금 왜 그러냐면요. 대마라는 게 이렇게 액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의 자연약처럼 해서 파는 곳이 합법화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일간에는 그 캐나다 이 국경 지역에서 대마를 뭐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팔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또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 대마라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요. 처음 시작하는 건 뭐 담배처럼 피우는 거예요. 그런데 거기다가 뭐 쿠키처럼 만들어가지고 좀 세게 한 것도 막 공짜로 주는 날이 있어요. 이게 뭐 다운타운 가면은 무슨 대마의 날인가 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한국 젊은이들이나 해외 유학생들이 많잖아요. 어학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. 그런 젊은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공짜로 주니까 뭐 그거를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전혀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국제학생인 경우에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공짜로 주니까 그날은 그냥 해보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우연히 그 밴쿠버에서 제일 큰 병원의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. 뭐 다른 일로 가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데 거기요. 남미에서 브라질 쪽인가 그런 데서 온 여학생이 이 대마를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죠. 그거를 이제 잘못 자기가 모르고 그거를 해가지고 완전히 뻗어서 완전히 그 응급 상태가 돼서 온 학생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사건을 한 몇 년 전에 봤거든요. 근데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완전히 뻗어가지고 의식이 불명한 거예요. 그런 상태로 한 4시간을 있고 그 이후가 돼서 깨어났는데 그 학생의 경우는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8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그 캐나다 병원에다가 냈어야 했어요. 왜냐하면 하루 동안 입원을 하면 그 당시 가격으로 한국 돈으로 80만 원이더라고요. 근데 물론 이 캐나다인의 경우는 그런 뭐 병원비가 공짜입니다. 뭐 특히 응급 같은 경우도 공짜예요.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국제학생들은 그것이 또 의료비로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돈을 80만 원 내더라도 대부분 국제학생들이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의료보험을 들고 온다든가 학생보험이든가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환불을 받는다 그래요. 어쨌든 제가 그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그냥 뭐 가볍게 담배 피우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브라질 여학생을 보니까 완전 의식 불명으로 4시간 이상을 있어야만 깨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엄청난 문제라는 것을 그때 알았는데
이게 이제 도수를 뭐 좀 세게 하려면 다른 거를 막 섞어서 일부러 만드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뭣도 모르고 이거 무료니까 뭐 그냥 해본다라든가, 또 둘째로는 이 사람들이 그 마약상들이 뭐냐면요. 일단 여기에 의존하도록 그런 그 소비자층을 만들려고 일부러 막 뿌려주는 식의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다운타운에 가서 젊은이들이 그런 거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. 이게 뭐 대마라는 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농도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거랑 섞으면 무지무지 센 마약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. 뭐 대마초는 담배 같은 거야.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건을 제가 2사건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. 또 한 가지 사건은 여기 이 국제 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있던 한국 여학생이 있었는데 굉장히 예쁘게 생긴 그런 여학생이었어요. 근데 여기도 이제 짓궂은 그런 또 그 학교 동료들이 있잖아요. 그래갖고 이 여학생한테 이 사건은 한 10년 전 사건이에요. 이 여학생한테 뭐를 줬냐면요. 사탕을 하나 준 거예요. 근데 그 사탕이라는 게 그런 뭐 대마 성분이 든 뭐 마약 성분이 들어간 그런 걸 사탕으로 만들기도 하나 봐요. 근데 이 여학생이 그냥 뭐 친구 같은 애들이 주니까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뻗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거의 뭐 의식불명 그런 상태로 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인종차별이다. 왜냐하면 주변에 그 준학생들이 백인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하려고, 그러니까 인종차별이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던 그런 한국계의 그 정치인도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. 그런데 어쨌든 뭐 남이 주는 것을 그래서 덥석덥석 여기서는 먹거나 그러지를 잘 않아요. 애들도 특별히 자기 도시락을 자기가 다 싸갑니다. 자기 집에서.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유는 찾아보면은요. 개별적으로 알러지들을 많이 앓고 있어요. 뭐 땅콩 알러지도 굉장히 많고요. 뭐 특별한 음식에 대한 알러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알러지가 많은 것은 백인 계통의 애들이 그런 알러지를 많이 앓고 있어요. 그런데 알러지라는 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순간에 뭐 그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진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게 알러지라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래서 점심을, 그러니까 런치박스를 집에서 엄마들이 싸주거나 자기가 싸가거나 해서 자기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한국처럼 그냥 한꺼번에 하는 급식 체계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 특색입니다. 또는 뭐 그런 급식을 하는 학교, 중고등학교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급식이 아니라 애들마다 자기가 사 먹게 돼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메뉴가 샌드위치가 있다든지 뭐가 들었다든지 이런 걸 굉장히 중시를 해요. 그래서 그 한 학생이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거를 아니까 그걸 피해갈 수 있도록 뭐 샌드위치에 뭐가 들었다, 뭐 딴 거는 무슨 카레라이스를 한다. 그러면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반드시 개인이 그것을 골라 먹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또 이상한 게 남양구 유업 그 차업주의 외손녀라는 그 황모 씨. 이 여자는 무슨 여자인지 그렇게 뉴스에서 많이 가려주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특이해서 지금 가져왔는데 그 황모 씨가 사진에 나오질 않고 연합뉴스에서 보여준 이 사진은 남자를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이
남양유업이 사실은 외자분이 굉장히 많은 주식에 외자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남양유업은 왜 이렇게 외자분이 많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뭔가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외손녀를 그 한국 뉴스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느껴지네요. 그런데 사람이 보통 평범하다기보다는 그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상식에 의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뇌를 가지려면 어려움을 반드시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서구 사회에서는 그냥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물러날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청교도 계통이 강한 청교도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. 절제하고 절약하고 이런 식의.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가정교육을 엄격하게 시키는 백인들이 꽤 많습니다. 그게 사실은 주류라고 볼 수도 있죠. 그런데 그 경우는 돈이 많은 집 대저택에 살면서도 아이가 16살에서 고 18살까지 그 사이에 이제 고등학교 때도 시간이 있다. 그러면 신문을 돌리는 거를 시켜요. 많이들 그걸 시킵니다. 그래서 각 가정마다 신문 돌리는 일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걸 해야 되니까 은근히 힘든 일이란 말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거. 그래서 애로 하여금 굉장히 돈 벌이가 어렵다는 것을 체득시키는 거죠.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가 이제 일종의 노동이죠. 그것을 해서 번 돈에 대한 가치가 굉장한 거죠. 걔한테는.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는 반드시 그게 우리 애가 이쁘니까 돈을 막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. 오히려 가정교육에서 세심한 곳에서 그런 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체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잘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돈에 대한 가치보다는 그 돈을 자기가 벌어봤다. 그 벌은 돈을 가지고 또 뭔가를 해봤다. 그게 성취감이잖아요. 그래서 그 성취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자녀 교육에서 꼭 그 애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. 가령 예를 들어서 제 경우도 큰애가 처음 첫 자동차를 사게 됐어요. 저는 뭣도 모르고 그 애가 차를 살 때 엄마가 뭐 좀 도와줘야 되니 돈을 좀 후원해야 되니 그랬더니 절대로 싫다는 거예요. 그러니 자기가 모은 돈으로 첫 번째 자동차를 사고 싶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중고차를 걔가 사오더라고요. 근데 그게 너무너무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. 자기는 자기가 자기 삶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거에 성취감을 느낀다는 겁니다. 사람의 행복감이라는 게 뭐겠어요? 그런 작은 단계를 밟아 나갈 때의 성취감, 그런 거 느끼는 일 아닐까 하네요.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대마 사건이 한국에서 되게 여러 군데에서 지금 떠들썩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게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봬요. 안녕히 계세요.